안녕하세요. 페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여행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 여행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외출 준비, 그리고 고양이와 이동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양이 외출 준비부터 보겠습니다. 밖에 위험 요인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양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고양이가 바깥바람도 쐬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밖에는 위험 요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시기 전에 사전에 접종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자체도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처럼 주인이 막 부른다고 해서 부름과 동시에 이렇게 막 달려와서 주인에게 안기거나 주인이 부르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막 뛰어나고 나서 주인이 이제 고양이야 이제 들어와, 누구야 이제 들어와 라고 한다고 해도 고양이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양이를 이제 또 혼자 내보내는 거, 고양이가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이나 차, 사실 이것들이 또 굉장히 위험하죠. 다른 고양이라든가 또 다른 큰 개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동물들에게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산간지방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또 야생동물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도시 같은 경우나 이제 도로가 있는 경우 고양이가 이제 차가 막 오면 피해야 되는데 고양이는 뭔가 겁을 먹거나 위협을 받으면 이렇게 몸을 웅크린다고 해요. 그래서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도 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인식표나 가슴줄 그리고 이동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 외출 준비를 할 때 먼저 필요한 인식표와 마이크로칩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식표는 그냥 목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제 적은 목걸이를 목에다가 이제 걸어주시면 고양이가 혹시 나가서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집사님들 고양이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고양이를 이제 보게 된다면 혹시 임시로 보호하게 된다면 그 인식표를 보고 집사님들께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걸이이고요. 이 목걸이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뭔가 목걸이가 떨어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이렇게 받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칩 시술을 저는 권장을 하고 싶고요. 마이크로칩 시술은 몸 안에다가 직접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또 확인이 제때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칩 시술을 이제 받아서 고양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슴줄입니다. 가슴줄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계실 텐데요. 고양이는 개처럼 목줄을 하는 대신에 가슴줄을 씁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네스처럼 돼 있죠. 그래서 목과 이제 가슴을 두르는 끈을 두 개를 연결해서 쓰는 가슴줄을 이제 쓰게 되고요. 목줄은 상대적으로 고양이가 거부감을 더 갖기 때문에 가슴에 줄을 연결해 가지고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고요.
이 가슴줄은 이제 사이즈를 확인 후에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자녀용과 성묘용도 따로 있고, 또 체형에 따라 뭐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등등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체형에 따라서 또 고양이 사이즈에 따라서 다 맞춰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 가슴줄을 채워 봤을 때 손가락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고양이는 몸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제 줄이 쑥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가락 한두 개 정도만, 그 정도만 여유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사실 고양이 옷이나 뭐 장신구 이런 거를 이제 고양이에게 이제 해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양이가 뭐 옷만 입히면 옆으로 픽픽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 또 뭐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웅크려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고양이가 몸에 뭔가를 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려 하거나 혹은 이제 무기력하게 픽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슴줄도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처음에 가슴줄을 이렇게 착용을 시키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가만히 움츠리고 있거나 혹은 막 도망가거나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슴줄을 사용할 때는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줄이 이렇게 그냥 가슴에 채우는 그 하네스랑 이게 끈이랑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좋은데 뭐 가슴줄을 채우고 사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가슴줄을 채우고 이제 쥐돌이 같은 걸로 놀아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슴줄을 차고 다른 행동을 해서 이제 주의를 약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슴줄에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면 이제 가슴줄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응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슴줄을 이제 차고도 뭐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장이에요.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이동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안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동장은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물품입니다. 일단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실 때 그냥 안고 나가시면 고양이가 갑자기 휙 하고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뭔가 고양이의 주의를 끈다거나 뭐 새 같은 거, 뭐 다람쥐 이런 거 보면 고양이가 갑자기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주인 품에서 갑자기 휙 벗어나서 막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른다고 해서 오는 동물도 아니고 고양이를 쫓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고양이가 또 휙 튀어나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거는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이동할 때에 그런 건데요. 고양이가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할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이동하고 나서도 그 낯선 환경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동할 때 고양이를 푹신푹신한 것을 깔아준 이동장 안에 넣고 그 이동장을 이제 뭐 어두운 천 같은 거로 이제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은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제 이동장을 이용해서 외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동물병원 같은 데 갈 때도 꼭 이런 걸 써야 하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동물병원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하는 동물들도 많이 오고, 또 방심하는 사이에 확 튀어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동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안전장치를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하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인식표나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고, 그 다음에 가슴줄을 하고 이제 이동장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 안 되신다면 이동장에라도 넣어서 데리고 오시는 것이 좋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가슴줄을 이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가슴줄을 이제 손에 쥐시고, 가슴줄 끈을 손에 쥐시고, 그 다음에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고양이와 이동하기를 보겠습니다. 고양이와 이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급적이면 고양이가 평소 자는 시간에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하루에 많이 자기는 하죠. 근데 딱 깨어있을 시간에 이동을 한다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이동장에 갇혀서 막 이동을 하다 보면 계속 울거나, 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좀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또 사람에게나 고양이에게나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사실 이동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고양이가 좀 자면서 이동을 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소 자는 시간에 이동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는 조금 못 자게 다른 걸로 놀아주세요. 뭐 시도리를 가지고, 모내꽃을 가지고 조금 놀아주시다가 그 다음에 출발을 하면 고양이가 좀 더 쉽게 이동하는 동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식사인데요. 출발 2~3시간 전에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착 후에 바로 사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하기 전에는 조금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출발합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인데요. 화장실에 그냥 갔다 왔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좀 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출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동장 세팅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동장은 고양이가 이제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밑바닥에 이제 딱딱하니까 쿠션 같은 거나 담요를 하나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포근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 커버를 덮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고양이 이동장은 이제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통풍을 위해서나 고양이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이제 뚫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통해서 고양이가 뭐 바깥 환경이 이렇게 막 달라지는 것을 본다면 또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어둡게 해서 고양이가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동장 세팅해 주시고요. 제가 맨 앞에 쓴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쓴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온도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라면 따뜻하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여름이라면 너무 덥지 않게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장 세팅을 이렇게 하신 후에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진짜로 고양이와 이동하기를 보겠습니다. 고양이와 이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뭐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지하철,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또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 자가용의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고양이를 이제 그냥 집에서처럼 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 안에서 뭐 가슴줄도 안 하고 그냥 있거나 아니면 이동장에 넣지 않고 그냥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서 자가용을 이용할 때에도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에 이제 고양이와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버스의 경우에는 원래는 고양이를 이제 이동장에 넣어서 짐칸에 싣는 등으로 고양이를 이제 이동을 시켰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은 경우에는 이제 데리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말고 택시의 경우에는 뭐 기사님들이 뭐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털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사님께 아무래도 타기 전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혹시 고양이가 있는데 같이 타도 괜찮겠느냐, 양해를 구하고 탑승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철과 기차인데요. 사실 지하철이나 기차에 이제 법적으로 뭐 데리고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반려동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많이 허용되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동승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동장에 넣은 고양이와 함께 탑승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장시간 동안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 예방접종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장시간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옆자리나 뭐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주변에 앉은 분들이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이나 혹은 알러지가 심한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바로 옆자리까지는 같이 표를 구매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양이 이동장이나 고양이에게서 이제 냄새가 나지 않게 깨끗한 이동장에 이제 냄새 나지 않는 쿠션이나 담요를 잘 담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를 이렇게 딱 덮어서 고양이가 또 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를 하시면서 이동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비행기 타는 문제는 그 항공사에 따라 달라서 제가 이제 뭐라고 딱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한 사람당 같이 이동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혹은 반려동물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각각 항공사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이 동반 탑승이 가능한지가 또 달라요.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었을 때 같이 좌석에 데려가서 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따로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물칸에 실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압과 온도가 유지되는 화물칸에 실어달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화물칸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장에 뭐 물통이나 사료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해주시고 담요나 이런 거를 준비를 아까 제가 이동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륙 뭐 2-3시간 전에는 이제 음식을 가급적이면 주지 않는 것이 또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중심으로 고양이와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집사님들이 이제 고양이를 두고 여행을 떠나야 해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이번에는 고양이를 데리고 떠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대신에 고양이가 이동할 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만 고양이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고양이가 최대한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신다면 또 고양이와 함께 나름대로 즐거운 외출 또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양이었습니다. 뿅!